PSM이라니까, PSM. 공정안전 보고서라고 하잖아, 공정안전 보고서. PSM 제가 한번 근데 제목을 나눠드린 적 있잖아요, PSM 관련해서. 왜? PSM만 보면은 이용성 평가 관련 내용이 전부 다 나왔어. 거기서 또 우리 이용물 관련 보면은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나와 있어. 왜? 공정안전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공정안전 보고서. 뭐, 대상 같은 거, 공정안전 보고서 대상, 뭐 이런 것들, 뭐 지정사항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 이용물 PSM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 대상 뭐 이런 이거 딱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공정안전 자료가 나와. 뭐, 개요 나오고, 두 번에 공정안전 자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요 밑에 공정안전 자료 두 번째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 MSDS가 나와. MSDS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정안전 보고서 시험이 계속 재작년에 2번 연속 나왔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 사람들이 잘 모른다. PSM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건물 같은 거, 공장 같은 거 지으면 당연히 공정안전 보고서 해야 된다니까. 뭐 인화성 액체, 거기는 희한하게 5,000kg으로 돼 있어. 예? 웬만한 그 이온물 같은 거 사용하면 되는데, 이온물 사용하는 업체는 당연히 공정안전 보고서 해야지.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공장 같은 거, 큰 건물, 자동차 공장 같은 거 지으면 당연히 공정안전 보고서. 웬만한 공장 같은 거, 화학공장이나 이런 거 다 지으면은 요즘에 웬만한 공장 지으면 다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하거든. 거기 PSM이라고 딱 해서 딱 들어갔는데 1번 거기 회사 개요 딱 들어가고 두 번째가 MSDS는 MSDS 물질 안전 이거 물질 안전 보건 사료잖아 사료 그죠? MSDS가 그러니까 MSDS가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GHS 아유 내가 볼 때는 그냥 잠시 옆에 놔둬도 돼. 왜? GHS 안 하잖아요. 다른 거. 뭐, 유럽에서는 리치 한다더라? 그런 것까지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처럼 된다고? 10년 공부한다고? 그런 거 가간 포기하라고. 이거 뭐냐면, 코사에 가면은 이게 있어. 그게 내가 그런 거 차라하지 말아 했잖아요. 공정하면서 보면 그 샘플링 있어, 샘플링. 샘플에 보면 PSM 있고, 1번에 개요 있고, 2번에 공정안전 보고서 같은 거, 유해물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질안전 보고 자료가 있어. 그럼 여기 MSDS 뭐 당연히 이 물질 MSDS는 이 물질이 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물질의 종류가 뭔가,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관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안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예? 이게 누설됐을 때, 이 사람이 누설될 때 당연히 소방서에다 신고를 해야지. 와갖고 응급처치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MSDS.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있냐고, 이런 것들이. MSDS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다 이거 있잖아요. 뭐 발화성 있고, 막 이런 거 그림. 요것도 풀프루프 관련해서 들어가네. 몇 개 정도는 알고 가야지. 또 뭐 해골도 있고, 막 그림도 있고, 막 가슴 막 자극성 가스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안전 보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이게 가연성이다, 어쩌다, 산화성이다, 발화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가서 다 봤잖아, 이거. 차 같은 거 지나가면 뒤에 물질 뭐 이렇게 딱 해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있어. 그래프에 704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MSDS가 중요하다니까. 중요한데, 아이고, 애우기 힘들어. 자료에 뭐 16가지, 뭐 11가지, 막 17가지도 있고, 막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고, 막 식도 틀리고, 약간씩 조금씩 틀린다고.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MSDS가 중요하고, MSDS를 정말 해야 되는가. PSM 안에 MSDS가 있다니까? PSM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시험에 나오네. 뭐 P&I 같은 거. 이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 건축물 개요, 건축물 뭐 공장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공정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쭉 있어. 건축물 개요 같은 거 막 뭐 들어가고 공장 현황 같은 거, 공장에 뭐가 시설이 들어가고 공장 장비 배치도 같은 거, 뭐 P&ID 막 이런 것 같은 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가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 또?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 당연히 중요하지. PSM이 중요한 거 이거 당연히.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면 맨 뒤에 쪽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위험성 평가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위험성 평가가? 지금 이거 그러니까 PSM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이런 PSM, 거기에 보면 이제 이행성 평가 관련해서, 요게 이게 MSDS도 해야 돼. PSM 보건 자료, 여기, 공정한된 보고 자료니까 하면, 여기에 MSDS 들어가지, 거기에 공장 관련해서,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가지?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공정 어쩌고, 당연히 소방시설도 들어가지, 소방시설도. 소방시설은 두 개가 다 들어가. 어떤 거 들어갈까요? 아까, 우리 소방법, 별표 특정소방 대상물에 적용받는 소방시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허가에 맞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여기에 들어간 소방시설도 들어가. 두 개 다. 엔드라니까. 건축 준공받을 때는 소방법에 의해서 준공을 받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 인허가 받아야지. 위험물 인허가를. 위험물 인허가가 훨씬 좀 강화가 됐지. 또 소방법에 적용받는 건 또 위에 옥상 고가수도 같은 건 또 소방법 적용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물 적용이 좀 훨씬 좀 더 많이. 그래갖고 이 소방시설 같은 게 여기 다 들어간다니까. 자, 그래서 PSM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내가 지금 몇 번 이야기해, 몇 번. 완벽하게 칼고 가라, 완벽하게. PSM은. PSM에 MSDS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행성 평가까지 있다. 이행성 평가. 그래서 이행성 평가는 요거 이제 또 끄집어내가지고, 위험성 평가까지 이렇게 하는데,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성 평가 여기에 다 들어가. 일단 보고서 자료에는. 근데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 해잡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뭐 보고 자료 같은 거,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면은, 자, 우리가 대상, 빈도, 하고, 대상, 여기 해자드, 계산 및 표현, 평가 대책 수리까지 해서, 자, 그냥 뭐 이 정도 하나만 알고 하면 이행성 평가는 다 끝나요. 이행성 평가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뭐 해자드 규명을 하고, 그 위험 요소라고 하잖아. 위험 요소. 시험에 이제 아주 옛날에는 해자드하고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왔었어. 근데 굳이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안 나온다고. 이제 좀 더 세분화되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것들 뭐냐면 CA가 뭐냐, 아니면 뭐 해자드가 정성적 평가 방법이잖아. 정성적. 여기에 정성적 평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어. 정성적 평가 방법의 종류 해갖고 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자. 뭐 체크리스트 뭐 들어가고 뭐 위험도 안전성 예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리스트 뭐 사고 분석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있잖아요. 그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그건 정성적 평가 방법 할 때는 이런 걸 한 번씩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빈도하고 과학도 해갖고 숫자로 표현한다. 정량적으로 표현한다. 그건 정량적 평가 방법.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정도만 나왔어. 정성적 평가 방법, 정량적 평가 방법. 그러면 우리가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 이상 안 한다고. 이 이상을. 여기서 뭐, 이제 저기 있잖아요. 다른 데는 막 노파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요 이상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아. 그래서, 정성적 평가 방법하고 정량적 평가 방법, 그래갖고 해자드, 빈도하고 가업도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수량화 된다고 해. 이게 수치화 되는 거, 리스크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표.
계산 표현도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어. 시험에 뭐가 나왔어? 우리가 말하는 가장 많이 쓰는 거 이염도 매트릭스 있잖아요. 매트릭스. 그래서 빈도, 뭐 가혹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거 항상 설명할 때 뭐라 하잖아요. 뭐 폭발 사고 같은 거에 인데 폭발 가스 누설 사고 이렇게 할 때 빈도는 굉장히 낮은데 가혹도는 굉장히 크더라. 뭐 이런 거 많이 써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폭발 같은 거, 물리적 폭발 같은 것도 빈도는 낮은데 화재는 또 빈도는 높은데 뭐 좀 낮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빈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낮춰야 된다. 이런 거 표현하든가 그냥 또 FN 커브 같은 거, FN 빈도하고 뭐 사상주 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회적 허용 기간 뭐 여기서 보면 사회적 허용 그쪽으로 밑에까지 허용 가능 밑에까지 하더라 해갖고 이런 거 표현. 또 둥고선 이런 뭐 둥고선 같은 거 표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짧고 넓고 이렇게 해서 사상자나 뭐 이런 빈도 막 이런 거 위험하다 이런 것들 표현을 좀 해주는 거든. 이건 좀 요즘에 표현은 사용 거의 안 하는데 이 두 개는 굉장히 사용 많이 하죠. 응? 그래서 표현하는 거, 계산 표현하고, 뭐, 그 다음에 평가하고, 대책 같은 거 세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저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일단은, 위험성 평가는, 거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하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딱, 구분 순서를 딱 써가지고 하고, 그 옆에 한마디 딱 쓰고, 표를 쓰고, 거기에서 물어본 거 이렇게 딱 하면은, 25점짜리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10점짜리 물어보면 그냥 간단하게만 하는 거 있잖아요. 쓰고 싶은 것만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위험성 평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번씩 해야 되고, 가야 되고 하는 과정들 같은 경우, 그래서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한 번 좀 하고, 나머지, 여기 해서,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해잡이에요, 해잡. 우리가 많은 거. 해잡 같은 거 제일 많이 하고, 정상적 평가 방법, 정량적 평가 방법은 우리 FTA, ETA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피해 같은 거 확인하는 CA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오고, 여러 번 나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위험성 평가에서, 당연히 이거 보니까 뭐,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PSM, MSDS.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웬만한 공장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공정안전 보고서 다 해야 되니까, 이 앞에 했던 거 있잖아. 사전 재난 영향평가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초고층 및 지하 연계복합고층을 가장 많이 하니까, 지금 위험성 평가도 관련해서 쭉 한번 가보시고,